이번에 알려드릴 메서드는요, find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find라고 하는 메서드인데, 결과값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MSG라고 하는 변수에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죠? 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점 하고서 메서드를 찾습니다. 메서드 중에서 find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find 메서드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어, 파라미터들이 설명이 되어져 있을 때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은요, 얘네들은 생략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없어도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필수로 줘야 되는 거는 딱 하나, 아규먼트 하나를 주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끔씩 이렇게 화살표처럼 하고서 어떤 타입 이름이 써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서 설명에, 메서드 설명에. 자, 이런 경우는 find가 리턴해 주는 거는 정수를 리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메서드 이름 뒤쪽에 화살표가 있고 타입 이름이 나오면 그 메서드가 리턴하는 거는 int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찾아가지고 정수를 주는 것 같죠. 뭔가를 찾아서 정수를 주는 것 같고요. 설명을 보면 리턴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장 작은 인덱스를 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인덱스인데 문자열 S 안에서 이거 S는 문자열이죠. 문자열 S 안에서 가장 낮은 인덱스를 리턴해 주는데 어떻게 찾아서 서브스트링이 발견돼. 그러니까 여기에 뭘 주면 된다? 문자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자열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인덱스, 그 인덱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인덱스를 리턴해 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문자 L 써볼까요? 소문자 L. 자, 숫자가 17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find 메서드가 17이라고 하는 숫자를 리턴해 준 겁니다. 이 1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을까예요? 너무 긴가? 자, 이게 원본 문자열이죠. 우리 인덱스 세볼게요. 0, 그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그러니까 첫 번째 L이 자, 이 문자열 안에는 소문자 L이 두 개가 있어요. 소문자 L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L은 인덱스 17번, 그리고 두 번째 L은 인덱스 18번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 그 문자열 안에 어떤 문자열이 여러 개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지금처럼 소문자 L이 두 개 이상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인덱스? 먼저 발견되는 인덱스. 그러니까 낮은 인덱스라고 하는 거의 개념은 제일 처음에 찾은 그 인덱스를 리턴해 준다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find는 그 MSG에서 문자열 L이 뭐 그 등장하는 가장 낮은 그냥 문서 그대로 번역할게요. 가장 낮은 인덱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만약에 msg.find 우리가 문자란에 아마 Q라고 하는 문자를 넣은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이라고 리턴을 해줍니다. 어, 자, 이 경우에는 그 문자열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를 찾는 거죠. 그죠? 찾으려고 하는 문자열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으면 찾으려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엇을 리턴한다? 마이너스 1을 리턴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찾았으면 찾은 인덱스를 주는 거고요.
우리가 인덱스는 앞에서부터 할 때 0, 1, 2, 3, 4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0, 1, 2, 3, 4 이렇게 쭉 해서 첫 번째로 찾은 그 인덱스를 주는 건데 만약에 문자열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찾지 못했을 때 그때는 뭘 준다? 마이너스 1을 준다. 그러니까 끝에서 첫 번째에서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못 찾았다. 여기 find가 마이너스 1을 줬다는 얘기는 문자를 못 찾았다.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셨어요? 자, 그러면 find를 응용하는 문제를 하나, 간단한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자, 이메일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이메일은, 자, 보통 이메일의 그 형식은 중간에 항상 골뱅이가 들어가죠. 뭐, 그리고 뭐, 네이버닷컴 이런 식으로. 모든 이메일은요, 골뱅이를 기준으로 해서 골뱅이 앞에는 사용자 계정 이름, 그 다음에 골뱅이 뒤쪽은 그 이메일을 서비스하는 도메인이 나오게 돼요. 뭐 gmail을 사용하면 gmail.com, 네이버를 사용하면 네이버.com, 뭐 카카오를 사용하면 카카오.com 이런 식으로 도메인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 자, 이런 문자열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이메일 아이디와 이메일 아이디 여기서는 길동이겠죠, 길동. 아이디와 그다음에 이메일을 서비스하는 도메인 여기서는 네이버닷컴일 겁니다. 도메인을 각각 각각 찾아서 출력해 보도록 하세요. 이미의 이메일에 대해서도 똑같이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코드여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jake.gmail.com 이어도 아이디와 도메인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뭐 길동 골뱅이 itv.co.kr 이렇게 되어져 있어도 길동과 itv.co.kr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find를 이용해서도 가능할 거예요. find가 인덱스를 준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에서 골뱅이가 두 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죠? 골뱅이는 반드시 하나만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없을 수는 없죠. 이메일에서. 힌트를 드리자면 골뱅이가 있는 인덱스를 찾아요. 그 다음에는 문자열은 리스트처럼 잘라내는 기능이 있죠. 슬라이싱 기능이 있죠. 인덱스를 이용해서 슬라이싱하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부터 인덱스 몇 번까지 잘라라. 그 다음에 인덱스 몇 번부터 끝까지 잘라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문자열 슬라이싱을 응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find 메서드를 이용할 때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힌트를 드렸던 내용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덱스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이메 1이라고 하는 문자열에서 그죠? find 찾아주세요. 무엇을 골뱅이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idx라고 하는 변수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래요? 7번이라고 합니다. 7번. 맞겠죠? 0, 1, 2, 3, 4, 5, 6, 7. 그죠? 골뱅이가 등장하는 거는 인덱스 7번에서 등장을 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르면 되죠. 프린트 이메일을 잘라요. 0번부터 인덱스까지. 그럼 뭐만 나와요? 인덱스, 요 뒤쪽에 있는 거는 포함하지 않죠. 뒤쪽에 있는 거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7번은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길동까지만 하고서 딱 잘라지죠. 이게 문자열에서 인덱스를 이용해서 슬라이싱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시작하는 인덱스 0은 생략해도 되죠. 맞아요. 어, 이게 그 문자열에서 인덱스를 사용해서 슬라이싱 하는 방법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죠? 그럼 반대로, 자, 우리가 잘라야 될 거는요, 뒤쪽에 있는 걸 잘라내면 되죠. 그죠? 어. 자, 여기 인덱스를 알았으니까 우리는 여기 다음 인덱스부터 자르면 되는 거죠. 맞아요? 골뱅이가 있는 인덱스가 7번. 근데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골뱅이는 빼고 찾을 거니까 거기서 인덱스가 하나 늘어나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시작 인덱스는 인덱스 더하기 1. 이게 시작 인덱스. 그 다음에 끝나는 인덱스는 쓸 필요가 없죠. 생략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네이버닷컴만 딱 잘라내죠. 더하기 2를 해주신 이유 아시겠죠? 더하기 2를 안 하게 되면 이거는 골뱅이를 포함해서 잘라 버리게 되고요. 골뱅이를 포함하지 않겠다라고 해주면 거기서 한 글자를 더 뒤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끝까지 잘라야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메일이 떤 이메일이든지 똑같은 로직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어, 뭐, 그 아이디가 몇 글자든 상관없이, 그리고 도메인명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골뱅이 위치만 찾을 수 있으면, 골뱅이 위치까지를 잘라내고, 그 다음부터 끝까지를 잘라내면, 앞쪽에 있는 게 이메일 아이디, 뒤쪽에 있는 게 이메일 주소, 도메인 주소가 되겠죠. 네. 코드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골뱅이가 등장하는 인덱스를 찾자, find. 인덱스를 찾아서 문자열을 자르자, 슬라이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이번에 알려드릴 메서드는요, 어, 문자열 자르기와 관련된 건데, 우리 MSG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이런 문자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자열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백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어, 이 문자열을 공백들을 기준으로 해서 문- 하-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백이 있는 위치에서 한번 자르고, 그 다음 자르고, 그 다음 자르고, 그 다음 자르고. 그러면 문자열이 총 몇 개가 생길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생기겠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을. 그런 일을 하는 게 뭐냐면, 점 스플릿입니다. 스플릿. 스플릿은요, 아규먼트가 두 개를 갖는다고 되어져 있고요. 아규먼트 두 개를 갖는다고 되어져 있고, 모든 아규먼트가 디폴트 값이 있어요. 그죠? 디폴트 값이 있기 때문에 아규먼트를 하나도 전달하지 않고
사용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공부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어. 딱 어떻게 사용하는지라고 하는 거를 요 위쪽 부분만 보고서도 아, 아규먼트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구나. 전부 다 디폴트가 있기 때문에 필수 아규먼트들은 아니구나. 선택적인 아규먼트들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문서를 읽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몇 개를 줘야 되는지, 한 개를 줘야 되는지, 두 개를 줘야 되는지, 아니면 안 줘도 괜찮은지, 이런 정도는 여기만 보고도 아실 수 있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리턴한다, 리스트를.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걸 읽어보지 않더라도 여기까지만 딱 읽어보면 이 메서드의 리턴 값은 뭐다? 리턴 값은 리스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열을 리턴하는 게 아니죠. 얘도 문자열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얘는 리스트를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퍼레이터, SEP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기본값은 none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none이라고 되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SAP가 none일 때는 문자열들을 잘라주는데 문자열들을 줄바꿈, 그 탭, 뭐 스페이스 등등등 이런 공백 문자들로 잘라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리스트를 리턴한다는 걸 알았죠. 리스트를 리턴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얘는 우리가 저장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냥 간단하게 리절트라고만 할까요? 그리고 그 리절트를 출력해 보세요. 리절트를 출력해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헬로우 쉼표까지 포함하죠. 쉼표까지는 공백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공백이 있었죠. 파이썬 하고서 느낌표까지. 그 다음에 공백이 있었을 거예요. 헬로우 파이썬 안녕하세요. 이렇게 공백을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공백을 구분자로 해서 문자열들을 잘라주고요. 잘라진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리턴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 그래서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았을 때, 이 경우는 어, 아규먼트를 주지 않았을 때는 공백 문자들, 이 공백 문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스페이스 하면 공백 한 칸 들어가잖아요. 탭 하면 공백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엔터, 줄바꿈,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그 공백들을 구분자가 세퍼레이터, 영어로는. 그래서 아규먼트 이름이 SEP였었던 거예요. 공백을 구분자로 구분자로 해서 잘라진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반환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그 구분자를 꼭 공백으로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구분자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날짜라고 할까요? today. 오늘 2026년 6월 오늘 26일인가요? 그죠? 문자열은 보통 연도와 월과 일을 대쉬나 또는 뭐 슬래시 이런 것들로 구분해가지고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연도만 잘라내겠다, 월만 잘라내겠다, 일만 잘라내겠다, 이렇게 하시면 전체 문자열을 무엇으로 구분하면 될까요?
여기서는 대쉬로 구분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것도요.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today, 점, 함수 이름은 split, 그리고 argument는 separator. 그죠? 무슨 문자를 주면 될까요? 이번엔 대쉬. 자, 그리고 result를 출력해 보세요. 잘렸죠? 리스트가 됐죠? 2026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06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26이라고 하는 세 개의 문자열을 갖는 리스트가 리턴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어, 대쉬, 대쉬를 기준으로, 어, 대쉬를 기준으로 문자열들을 자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스플릿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자르다, 쪼개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 얘를 세퍼레이터로 해서 잘라라 이런 뜻이에요. today라고 하는 문자를 잘라라 구분자는 대쉬다 그런 의미예요. 어렵지 않죠? 어려우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 자, 그러면 우리 위에서 했었던 거 있죠? 이메일 있었잖아요. 이메일. 자, 이메일에서 마찬가지로 도메인과 그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를 우리가 각각 따로따로 찾고 싶어요. 이번에는 스플릿을 이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메일에서 사용자의 아이디 부분과 사용자의 그 이메일 도메인, 이메일 서버, 이메일 주소, 그 부분을 분리해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스플릿을 이용해서도 가능하겠죠. 뭘로 잘라주면 돼요? 골뱅이로 자르면 되는 거죠, 골뱅이. 골뱅이로 자르면 앞, 뒤에 하나씩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이메일을 출력하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데 스플릿 뭘로 자르겠다? 골뱅이로 자르겠다. 그러면 스플릿의 결과는 뭐예요? 스플릿의 결과는 리스트죠. 리스트인데 문자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문자를 두 개 가지고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자열만 찾을 때에는 첫 번째 문자열은 인덱스가 몇 번? 0번. 두 번째 문자열은 인덱스가 1번이죠. 맞아요? 인덱스 사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인덱스 사용하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이메일, 스플릿, 자를 때는 골뱅이로 잘라라. 잘랐으면 거기서 인덱스 0번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인덱스 1번을 찾아라. 자, 여기서 이것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자열. 그죠? 문자열이니까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메서드를 사용하니까 결과는 뭐였죠? 리스트. 그러면 리스트 다음에서는 뭘 쓸 수 있어요?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리스트 다음 점 하고서 어떤 메서드도 사용할 수가 있죠. 이거 금문법인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자열.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메서드를 호출하니까 메서드를 호출한 결과는 리스트. 그럼 뒤에 붙어 있는 거는 리스트에서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요렇게 이런 코드를 어,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용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대괄호가 들어가 있지? 라고 하는 거를 그 모르시면 안 돼요. 이제는. 음. 어떤 함수가 무엇을 리턴한다. 어떤 메서드가 무엇을 리턴한다. 리스트를 리턴한다. 그러면 리스트 그 다음에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나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라고 하면 인덱스 사용 방법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스플릿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마 이 스플릿이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이런 거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번 홍길동 국어 점수 100점, 영어, 영어 점수 90점, 뭐, 수학 점수 80점. 물론 더 있겠지만, 우리 SQL 공부하면서 CSV라고 하는 파일 보여드렸던 적 있죠. 그래서 CSV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쭉 테이블에다가 임포트 해가지고 데이터들 넣을 수 있었죠. 그 CSV 파일의 특징이 뭐였어요? 한 줄이, 한 줄이 테이블의 하나의 행을 의미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행에서 각각의 컬럼에 들어가는 값들을 뭘로 구분했었어요? 쉼표, 콤마로 구분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 콤마 separated values라고 해서 콤마 separated values에서 앞글자들을 따가지고 CSV 파일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긴 문자열이 있을 때 각각의 컬럼에 들어가는 값들을 하나씩 우리가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스플릿 쓰시면 되겠죠. 스플릿 쓰시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는 뭘 주면 될까요? 쉼표 하나 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CSV 점 스플릿 세퍼레이터를 쉼표로 하겠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어, 몇 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냐면 5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5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그죠? 여기서 그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숫자처럼 보이죠? 1이라고 하는 거 정수처럼 보이잖아요. 100이라고 하는 것도 정수처럼 보이죠? 근데 잘렸을 때는 뭘로 들어갔어요? 문자열로 들어갔습니다. 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에서는 덧셈하고 곱셈밖에 안 되죠. 네. 이거 3개 더해라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총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리스트에서 요 3개의 값을 더해라라고 해버리면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 이렇게 돼버립니다. 100, 90, 80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총점 계산하는 그런 식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 여기가 숫자다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다면 강제로 변환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런 뭐 총점을 만들겠다, 평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로직을 만드실 때에는 이렇게 잘려진 거는 문자열들이다라고 하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수로 취급하겠다, 실수로 취급하겠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명시적인 타입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CSV마다 어떻게 생겼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죠? 몇 번째 컬럼이 숫자가 들어가는 거고 몇 번째 컬럼이 문자열이 들어가는 건지는
그 CSV 파일의 형식들, CSV 파일들마다 다 다르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런 처리는 다 케바케로 해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시면. 근데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지고 변환해 주는 것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스플릿은 무엇을 리턴해 준다? 일단 스플릿은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리턴해 준다.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리턴한다. 예요. 어, 알려진 스플릿된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반환한다. 예. 그래서 이거 들어가 있는 거 숫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주의하셔라. 주의하셔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메서드 사용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 다 기억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다 기억하겠어요? 한 번씩만 써보고 제가 항상 쓰기 전에 항상 뭘 보여드려요? 설명서를 먼저 보여드리죠. 어, 그리고 뭐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예, 뭐 처음에는 막 다 읽어보려고 저도 막 그랬어요. 근데 읽어도 이해도 잘 안 되고 막 그랬어요. 익숙해지시면 핵심적인 거 몇 개만 딱 파악하면 돼요. 우선 이 위쪽에 있는 거를 먼저 보세요. 메서드를 사용할 때 아규먼트를 몇 개를 넘겨야 되는지, 어떤 값들을 넘겨야 되는지, 그리고 필수로 넘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아규먼트를 주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 그건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규먼트는 두 개가 있다. 둘 다 디폴트가 있으니까 전부 다 선택적인 아규먼트다. 선택적인 아규먼트란 얘기는 위쪽에서처럼 여기서처럼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처럼 아규먼트를 줘도 된다. 네. 이런 것들만 문서를 이렇게 문서를 보시면서 이런 것들만 딱 파악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구구절절히 다 읽으면 그리고 해석이 되면 뭐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만 딱 보면 아 얘는 리스트를 리턴해 주는 거구나. 리스트를 리턴하는 거구나. 그러면 리턴값 전달받아서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요런 것들을 이해하고 사용하시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항상 문서 보시는 연습들 자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활용하는 것들을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드 자체는 뭐 한 줄이면 끝나잖아요. 한 줄, 두 줄이면 끝나니까 어려운 코드들은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오전 수업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